자, 오늘은 국밥만큼 든든한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준비하셔가지고 빨리 썰든 늦게 썰든 어쨌든 최대한 얇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 빨리 썬다고 해서 맛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손 다치지 말고 얇게만 썰어주시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이 될 거예요. 양파만 써시면 되고 나머지 재료들은 그냥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남아도는 이런 양배추라던가 대파라던가 고추라던가 피망이라던가 되는 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양파가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맛이 잡아진다는 겁니다. 우선은 닭 다리살을 구워줘야 됩니다. 닭 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이 구우셔야 바삭하게 구우시기가 훨씬 더 편하고 기름이 덜 튑니다. 이런 식으로 껍질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신 다음에 불을 중불 정도로 맞춘 다음에 공손히 기다리세요.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셔야 이렇게 바삭바삭한 노릇노릇한 껍질로 보답을 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굽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한 5분에서 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루함을 견뎌내면 저 바삭바삭한 껍질을 가진 닭다리살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내려줄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게 잘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까 썰어놓은 양파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 양파로 단맛을 보충할 것이고 식감을 추가하고 배를 부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다가 다른 거를 넣어주셔도 되는데 단단하지 않은 채소들을 넣어주면 돼요. 파를 넣거나 깻잎을 넣거나 뭐 좋아하시는 녹색 채소를 넣거나 아무거나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섯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 녀석들이 어느 정도 숨이 익으면 아까 만들어 놨던 소스, 레시피는 오른쪽 아래에 지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요 녀석을 넣은 다음에 한 소끔 끓여주시면 돼요. 이걸 끓이는 과정 중에 닭은 다 익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계란 풀어놓은 거를 넣어준 다음에 자기 취향에 맞도록 계란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덜 익혀도 되고 저처럼 더 익혀 먹어야 된다면 뚜껑을 덮어주셔야 되고 팔팔 끓이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다만 불이 너무 세면은 양념이 쫄아들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뚜껑을 덮어주는 걸로 대체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닭 다리살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금야금. 자, 두 번째는 소고기를 사용할 건데요. 냉동 대패 차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지는 사이에 양념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차돌박이는 뭔가 허울만 건드려야 할 뿐 실제로 구워내면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실망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양을 넣어주시고 고기가 한번 익으면 양파와 마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제발 마늘을 먹읍시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잘라주면 되는데요. 고기가 뭐 다 익어도 되고 다 익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양념을 넣어가지고 한번 끓일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고기들은 다 익게 돼요. 닭다리도 마찬가지고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양념을 넣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채소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쪽파를 추가로 넣었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진 차돌박이 덮밥이 되겠습니다. 매콤한 맛이 나가지고 느끼한 차돌박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만들어놓고 썸네일을 찍자마자 고기에 손이 가는 거 역시 고기는 맛이 있다. 하지만 소고기보다 맛있는 고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심지어 소고기보다 가격이 싸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이제 구워주도록 합시다. 냉동 대패 쓰셔도 되고 그냥 생삼겹살을 싸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김치를 넣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바로 그 제육볶음인데 제육볶음 덮밥을 만들 겁니다. 양파와 마늘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익어가는 도중에 양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양념은 항상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녀석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녀석을 부어 주신 다음에 적절히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이 조금 묽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초보를 위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나중에 쫄아드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넣었으니까 물이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계속 졸이면서 간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 끝인데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여기다 계란을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됩니다.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제육덮밥 이거는 그냥 미쳤죠. 킹갓 제너럴 엠페러 덮밥 수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란이 익는 동안 시간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한두 저름을 먹어주면은 충분히 만족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김가루까지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보다 완벽한 음식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 다음 요리는 팽이버섯이에요. 갑자기 좀 급이 떨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어묵을 넣어가지고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줄 거예요. 어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먹으면은 불어나거든요. 청고추와 홍고추 정도 넣어준 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양념을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저런 게 없다면 한번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거의 모든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재료가 다 썰어졌으면 여기다가 기름을 두르고 조금 더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고추기름 같은 거 같이 둘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볶으면 되겠죠. 양파가 어느 정도 숨이 익으면은 다른 재료들을 하나둘씩 넣어주면 됩니다. 청고추와 마늘과 어묵을 넣어주고 볶으면 되는데 뒤에 지금 홍고추가 남아있죠. 홍고추도 원래 같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까먹고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넣어 이 양반아. 자, 이제 말을 들은 듯하니 홍고추를 같이 넣어주시고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묵 같은 경우는 포장지에 담겨있는 상태가 이미 먹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육을 한번 튀긴 거기 때문에 날것 상태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에 팽이버섯 정도만 넣어가지고 살짝 숨이 죽도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은 이 팽이버섯이 해발래 해가지고 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익혀주시고 거기다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끓이는 과정 중에 전부 다 익게 되니까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여기다 계란 정도 첨가하면 되는데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치 라면에 계란을 풀고 안 풀고를 내가 직접 정하듯이
넣듯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계란을 넣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밥 위에다가 얹어주면 되는데 조금 색깔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고추기름 정도를 추가해줬습니다. 이제야 빨간 색깔이 나면서 조금 더 맛있어 보이죠? 빨간색은 항상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데 진리라는 거. 자, 이제 이번에는 계란부터 먼저 준비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이 이 음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둘러주신 다음에 가열되기 전에 계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휘저, 계속 휘저, 비벼 휘저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휘저어주시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스크램블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영국식 스크램블 같은 거는 녹진할 때 덜 익었을 때 먹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가열을 해주면서 이걸 완전히 다 익힐 겁니다. 덮밥으로 만들 계란 소보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익혀주는 게 나중에 드실 때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음식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완전히 익혀주고 이 녀석을 잠깐 옆에다가 놔둡니다. 자,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거는 고기의 최강자 돼지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녀석으로 같이 소보로를 만들 거예요. 간살파마 깨우참을 약간 간소화한 간장과 올리고당과 참기름과 다진 마늘 4가지만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이 살짝 향이 나도록 가열을 해준 상태에서 섞어주시면 간장의 특유의 감칠맛이 조금 더 살아오르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계속 휘저어주시면서 수분을 날리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진 고기 같은 경우는 볶으면서 수분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가열을 해주시면 사라지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물기가 거의 없도록 볶아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아주 큰 고민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소보로 삼신기에는 이 녀석이 꽤 어울립니다. 오이를 최대한 잘게 썰어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맛소금으로 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이를 싫어하지만 맛소금으로 간을 하면은 꽤 맛있어집니다. 이 상태로 15분 정도 놔둬야 되니까 오이를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애큉. 1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제가 물을 많이 넣는 이유는 이 음식 자체가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조리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찜닭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덮밥을 곁들인,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레시피를 다 추가해 주시면 이런 소스가 나올 건데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 같은 걸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런 후추를 쓰셔야 되고 이런 순후추를 쓰셔야 되고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매콤함을 더하기 위해서 홍고추를 썰어 넣을 건데, 저는 좀 전에 홍고추를 썼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비싼 홍고추 구입을 하지 마시고 냉동실 같은 거 찾아보면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고추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만 좀 자제해 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으면 너무 뻑뻑해져가지고 드실 때 조금 텁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쓰고 남은 닭다리살을 익혀주죠. 닭다리살 남아봤자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익혀줘가지고 오늘 다 먹어줍시다. 마찬가지로 손을 공손하게 모으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껍질로 보답을 해주실 거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도록 합시다. 물론 한 입에 저걸 다 드릴 수 있으면 안 잘라도 괜찮다는 거. 이 상태로 구워주시면 되는데 너무 속이 익을 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 소스들을 다 붓고 한번 끓이는 과정 중에 고기는 다 익어요. 그러니까 오늘 익히는 것들은 사실상 끓이는 과정에서 다 익힌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양파를 넣어주신 다음에,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또 들어가야겠죠? 맞아요. 마늘도 넣을 거예요. 저는 다진 마늘보다는 이렇게 편마늘로 먹는 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오늘 다 편마늘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살짝 볶아가지고 숨이 죽을 때쯤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다 끓여주시면 되고요.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불려놓은 당면을 넣으시면 됩니다. 당면은 찬물에 불리셔도 되고 뜨거운 물에 불리셔도 되는데, 뜨거운 물에 불리시면 조금 더 빨리 되지만 나중에 쫀득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급하시면은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는 물에다가 한번 끓인 다음에 2-3분 정도 끓인 거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귀찮으니까 그냥 물에다가 30분 정도만 불려두시면 되고,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딴 걸 하시면 되겠죠. 뚱아빠 유튜브 2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 번 다 끓어오르면 여기다가 대파를 넣어주신 다음에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그냥 부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미 익을 것들은 다 익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셔주시면 되고, 따로 드시던 같이 비벼 드시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십시오. 다음에는 국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넣은 저 파우더는 조개 다시다입니다. 다시다가 있다면 넣으시고 치킨 스탁에 있으면 넣으시고 굴소스가 있다면 넣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MSG를 첨가하거나 육수를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재료는 오른쪽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아까 쓰고 남은 팽이버섯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오늘 덮밥은 뭐가 핵심이라 그랬죠?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그냥 대충 때려놓고 소스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덮밥의 묘미라는 거죠. 볶는 녀석들이 숨이 죽으면은 계란을 준비해 주시고 살짝만 더 볶아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둔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끓어오를 동안에 계란을 풀어주시면 되고 계란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요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정도로 계란을 익혀주신 다음에 이 녀석을 밥 위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덮밥이 완성인데, 이게 뭐냐? 아직 첨가할 게 또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이제 돈가스인데요. 저는 전자레인지용 돈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요새는 전자레인지용 돈가스도 있고 에어프라이용 돈가스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꼬마 돈가스 같은 거 얹어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돈가스 위에다가 붓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긴 한데, 저는 그냥 바삭한 돈가스가 한 조각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적당히 부먹으로 하시던가 찍먹으로 하시던가 알아서 하시고, 쪽파 정도 뿌려주시면은 조금 더 비주얼이
국물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자, 15분이 지났으니까 아까 가져온 오이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은 수분이 나오는데 요걸 꼭꼭 짜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이지 같은 피클 같은 느낌이 아주 꼬들꼬들한 무언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녀석들과 궁합이 그렇게 좋습니다. 아까 볶아놓은 돼지고기, 스크램블 에그, 오이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정말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하고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녀석들이 합치면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이 없어가지고 조금 퍽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이렇게 살랑살랑 뿌려주시면은 이 마요네즈들이 먹는데 윤기를 더해주고 촉촉함을 더해줄 거예요. 위에다가 쪽파 정도를 끼얹고 조금 짭짤함을 위해 가지고 김가루 정도를 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벼 드시면 너무나 맛있는 그런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 가지 덮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밥 요리가 빠질 수가 없고, 또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몇 가지의 고기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완벽한 덮밥 같은 거 만들어 드시면 오늘도 한 끼 뚝딱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컴퓨터 하면서 그렇게 먹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